자, 오늘 증시 호재가 있다면, 악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호재, 악재도 트럼프, 호재도 트럼프. 이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결국에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내 주식 오늘 이제 바이든이 주말에 사퇴하고 나서 오늘은 좀 달라지지 않겠어라고 이제 하면서 해리슨 부통령 관련된 종목들 초반에 좀 좋았다가 관련된 종목들이 도로 다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히려 지금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들이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서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딩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관련주들은 되게 지금 협소하게 오늘 상승 종목 자체가 코스닥에서 375개 상승했고요. 거래소에서 212종목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되게 협소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올라간 종목들 보면 호재라기보다는 그냥 안전빵으로 가자. 뭐 신한지주, KB금융 이런 금융주들 좀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 올라오고, 일부 이제 뭐 게임주들은 좀 모멘텀 실적들이 다시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넥슨 게임즈를 비롯해서 일부 게임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 수출 데이터 나와서 화장품주들 움직이는 모습, 상승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제가 이제 조선주 아직도 안 사셨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선주도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갔죠. 그래서 여전히 데이터가 나오는 쪽으로 좀 사람들은 숫자가 나오는 쪽으로 이제 집중을 좀 하고, 일부 이제 뭐 해리슨 관련주들, 뭐 대마 합법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트럼프 관련돼서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테마를 계속 형성하긴 하는데 이게 큰 섹터들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을 이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빠지는 모습, 여전히.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호재였고 트럼프가 악재였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 트럼프 때문에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갔던 종목들도 오늘은 사실은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이 빠졌죠.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거기는 이제 이쪽도 수혜 저쪽도 수혜 이렇게 해서 지금 양빵이어서 안전하겠지 하고 가셨던 분들이 오늘 그 수출 데이터 때문에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와서 조금은 좀 안타까운 시장 상황이었고, 오히려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뭐 얼마나 팔리겠어. 근데 코스알엑스가 그냥 아모레퍼시픽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좋은 흐름 이어갔고요. 조선주가 올라오니까 트럼프 수혜로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트럼프 수혜 아니다. 이게 사실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조선주도 올라온 거는 수주 베이스고,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까지 이제 한국이 다 먹는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거든요. 그 이면에는 중국이 이제 컨테이너선을 작년에는 발주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유럽의 이제 머스크라는 회사가 가장 큰 이제 선사죠. 해운사 중에 하나가 중국 안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LNG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엔진을 뭘로 돌리느냐가 중요한데 LNG를 연료로 쓰는 컨테이너선을 한국에 다시 수주하기 시작을 했고요. 발주하기 시작을 했고, 중국은 메탄올 중심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메탄올이 주유하기도 좀 쉽지 않다. 한마디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또 가격도 좀 비싸고, 중국산이 왜 이렇게 비싸? 이게 이제 인식이 설정되면서 갑자기 중국에서 방향을 이제 한국 쪽으로 돌리는 그런 흐름까지 나와서 조선주들이 조금 대안이 되지 않겠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을 좀 받쳐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재는 뭐 특별하긴 없지만 지금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건 그나마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아질 숫자가 그래도 확실한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는 좀 반등이 나왔다. 물론 이제 확실한 반도체는 무지 맞았죠. 네. 예. 그러니까 오늘 사실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고 예. 상당히 역대급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렸거든요, 계속.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미반도체 사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올라가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빨리 오셔서 이제 팔아야 됩니다 이 말을 했어야 돼. 근데 그 얘기를 못 했는데 갑자기 쭉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근데 반도체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다가 확인해 보니까 독일 증시가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뭐 그러면 급등 0.78%밖에 안 되는데 무슨 급등? 그래도 그냥 상승 정도로. 예, 상승 정도. 예, 예. 그동안에서 하락하다가 너무 우리 희망을 너무 막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게 빨간불이 이렇게 0.7 정도 보이면. 예. 근데 며칠 또 독일장도 안 좋았거든요. 트럼프 트레이딩 영향으로 안 좋았는데,
유럽장이 돌아서는 거 보면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느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스닥 선물도 괜찮고 예. 항생지수도 1.5%대 상승을 예. 했고 예. 근데 왜 이럴까? 중국은 또 지준율을 좀 내려서 예, 뭐 이런저런 경기 호재들이 좀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오늘 좋지 않을까? 미국도 오늘 테크주들이 반등이 나오면 예. 우리나라 또 반도체가 한마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 또 반등 나오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내일장 어떻게 될 것 같냐? 오늘 밤 미국 시장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답인데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이 사임을 하고 후보에서 사퇴를 하고 우리나라는 바로 시장이 열렸지만 네. 미국 시장은 아직 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을 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할 거고요. 그게 확인한 다음에 아마 이제 바이든 사태가 오히려 이제 민주당은 쫓아가고 트럼프는 이제 당선 확률이 점점 떨어지고 뭐 민주당의 해리슨이 될지 아니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주자가 치고 올라가는 형국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인은 많지 않지만 미국인들 중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 바이든을 뽑긴 좀 그렇다. 음. 근데 대안이 나온다면 뽑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결집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초박빙으로 다시 갈 수 있다. 라고 시장이 해석을 하면 또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또 단기적인 낙제를 맞고 또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네, 예. 이러한 것에 의한 변동성 이것 때문에 이제 다들 지난 금요일 날 맞습니다. 했던 것이 이제 수익 실현 이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을 했는데 자 오늘 정말 1,300개 이상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어요. 종목이. 오늘 특징적인 섹터나 종목들 뭐 보신 게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코스피에서 가장 특징적인 섹터는 조선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 가장 특징적인 섹터였고 빠진 걸로 가장 특징적인 섹터는 2차 전지죠. 2차 전지가 생각보다 예, 안 좋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근데 LG에너솔루션이 GM과 합작 공장 이제 3공장 취소하면서 이게 좀 찬물을 더 분 걸로 좀 보이고요. 그동안 뭐 ESS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계속 지금 불을 좀 지폈는데 그리고 8월이면 또 그 4680 배터리 LG에너솔루션이 납품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이제 호재들보다는 지금은 악재에 좀 예민한 이쪽은 그래서 GM 공장 지연 이슈가 더 크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오늘은 뭐 호재라는 게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뭐 지금 809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안 빠지면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뭐 실리콘2가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화장품주들이 그나마 좀 선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향 매출이 뭐 한 70% 늘었다 지난달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LG엔솔 그 공장은 완전 중단이 아니라 일시 중단, 취소가 아니라 그렇죠. 일시 중단. 일시 중단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속도 조절 면에서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속도 조절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GM이 원래 약속했던 초도 물량이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지을 때 그 물량들을 자꾸 줄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장을 빨리 지을 이유는 없고 약간 좀 지연해서 천천히 짓자 이제 이 정도로 코멘트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2차 전지를 그러면 예전에 제가 1년 있으면 되게 좋으실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좀 전략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게 대선 가도가 만약에 민주당 쪽이 완벽 우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선거 전 끝나고 나서 하시는 게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근데 그 지금에 와서 뭔가 전략을 바꾼다. 그거는 뭐 매도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비중을 줄인다는 얘기인데 이미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닐까? 여기서 추가로 더 많이 빠질까? 여기 이것 때문에 못 하는 거지 결정을. 그렇죠. 갖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셔야 되고요. 많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많이 빠졌을 때 말씀드린 거니까. 최근에 사신 분들. 아, 그치. 그러니까, 비중을 너무 높이지 않고 좀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뭐 손해가 안 나셨거나 뭐 조금밖에 손해가 안 나셨으면 타이밍을 한번 다시 보셔도 된다. 근데 제가 오늘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을 한 9천억 이상 매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2시 한 1시 한 4, 50분부터 갑자기 사기 시작해서 2,100억까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을. 그러면 내일 시장은 생각보다 좋지 않을까? 이게 장 후반의 흐름이 중요한데 네. 후반에 사서 걷어 올렸거든요. 그러면 저는 생각보다 내일 시장은 좀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많이 빠진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쪽에서의 반등이 충분히 내일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섹터 한번 좀 특이한 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방어를 했던 쪽이 바이오 쪽에서 CDMO 관련된 회사들, 네.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이 좀 잘 지켜줬는데 이건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연내 통과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기대감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바이넥스를 많이 투자를 하셨을 텐데 최근에 그나마 이렇게 추세를 상승하는 종목은 보기 드문 상태죠. 그래서 이런 쪽은 그래도 아직은 좀 기대감이 있구나. 네. 왜냐하면 이제 어찌 됐든지 간에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는 뭐 트럼프가 더 세니까. 물론 근데 지금 현 민주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차피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좀 확실한 쪽으로 가자. 이제 바이오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거는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맥라자 기대감으로 오늘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한 방이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예. 중국에서 지준율 1%인가요? 그 인하했던 뭐 여러 가지로 좀 그래요. 그 금리 차가 미국하고도 벌어질 때 이것도 쉽지 않을 텐데 저런 결정을 하기가 그만큼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게 글로벌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엔저 현상도 심각한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지금 미국과 다르게 계속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죠. 먼저 내리고 있는데 오늘 이번에도 보니까 뭐 금리를 좀 내렸던데 중국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일본의 디플레이션 상황을 가장 걱정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인들이 그럼 돈이 없냐? 없습니다. 없는데 진짜 없냐? 미국인들보다 많습니다. 일반 개인들로 보면 그냥 우리나라 분들도 보면 돈 없다 해도 은행에 뭐 좀 예금 적금 해놓은 거 다 그렇죠. 다들 아니, 뭐 있으시잖아요. 부자의 숫자가 많으니까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 근데 중국도 이게 예금을 많이 하고 적금을 많이 해서 그렇지 지금 소비를 좀 줄이는 중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소비를 안 하면 지금 중국 경제가 살아나기 좀 어렵고 그 배경에는 지금 부동산을 굉장히 쪼였는데 뭐 부동산 개발 기업들 막 날려버리고 했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다시 부동산 부양 쪽으로 가고 있고 네. 그러면 정책이 완전히 지금 전환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시진핑도 사실은 쫄고 있다. 이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언제든지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그 뭐죠? 그 실업률 1%에 따라서 뭐 저 뭡니까 일자리가 몇백만 개가 왔다 갔다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자리도 문제인데 지금 일자리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선 도시들은 그나마 그래도 일선 도시들은 좋은 편인데도 거기도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2, 3선 도시들은 지금 부동산도 박살나고 그다음에 취업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학력 수준도 떨어져서 지금 이게 중국이 우리가 좋은 부분만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안에서 곪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당 독재를 허용해 주는 국민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독재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제일 원하는 게 지속적인 성장이죠. 네. 근데 지금 중국이 근데 자꾸 퇴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에서는 뭐 제가 정치적인 뭐 잘 모르지만 뭐 제가 여기저기 들어본 얘기로는 지금 지준율을 더 인하를 해야 되는데 빨리 못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미국이 금리 떨어뜨리기를 사실은 중국도 바라고 있다. 그렇죠. 예. 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결국 앞으로 항생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내일장 우리가 중요하게 그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저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라는 걸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기본은 다 돼 있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물론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바랬던 금리 인하 기조는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4.2% 정도까지로 좀 안정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매크로에서 나빠질 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심리만 좀 바뀌면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총에 스쳤죠. 예. 귀에 총을 맞는데. 예. 참 그거 애매해요. 예. 총에 스쳤다고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총알이 귀를 뚫었다. 아, 그렇죠. 예. 지금 여기 많이 다치셔가지고 붕대 담고 다니시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나와도 당분간 좀 하고 다니지 않을까. 예, 일부러. 그렇지. 그게 그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뭔가 동정심도 유발하고 이게 그 결집도도 높이고 할 텐데 지금 그 이슈가 지금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2주째 접어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이 일주일 만에 바이든이 또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은 이제 민주당 쪽으로 확 넘어가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해리슨 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다음에 진짜로 민주당 지지자들 기존에 이제 열렬하게 돈을 주면서까지 지지했던 기업들이나 뭐 일부 이제 인사들, 유명한 인사들, 인플루언서들이 여전히 해리슨을 지지하는지 이거 여부에 따라서 향후 이제 미국 정세는 또 많이 흔들릴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 트럼프 당선 확률이 뭐 60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뭐 50%대로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색다른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은 그거를 아마 미국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땡 시작하자마자 엔비디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니면 떨어지는지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브로드컴이 오픈 AI가 브로드컴과 같이 차세대 칩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럼 브로드컴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다음에 실적 시즌에 따라서 지금 계속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텐데 네. 그 발표 과정에서 이 실적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빠져? 이렇게 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 저녁부터는 좀 분위기가 좀 반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네. 앞으로 우리 흐름, 예상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예상을 할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쪽이 어디냐?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때문에 많이 본 쪽이 어디냐라고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 화를 낼 수도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지금 피해를 더 많이 본 거는 한미 반도체랑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는 2차 전지가 더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요? 최근에, 최근에? 이슈 발생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쪽이 지금 어차피 실적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이제 7월 25일 날 발표잖아요. 네. 그러면 7월 25일 전후로 해서 또 급격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 그쪽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바뀐 건 없다. 지금 AI 반도체 트렌드가 바뀌진 않았다라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면 네. 트럼프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해리슨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총알에 스치면서 빠졌던 게 이제 아물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훅 파인 주가 상처도 다시 아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트럼프 변수 이게 생각보다 지금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데 뭐 일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에 일어날 10월 달 이후의 일들이 지금 땡겨져서 벌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하시는데 근데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막상 선거 전에는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하지만 또 자기 지역 지지자들 그 표심 일자리 이런 거 감안해서 또 그 말처럼 공언한 대로 이렇게 2차 전지가 됐든 뭐 반도체가 됐든 이 IRA 이걸 확 폐지하거나 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 저런 거 쌤 하면은 지금 이렇게 흔들릴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사실은 이제 뭐 대봐야 아는 거죠. 트럼프가 예전에도
집권 초기와 후기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집권하고 나서 한 번 또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이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서 된다는 건 알고 있고, 하지만 또 막상 되면 강하게 할 수가 없죠. 뭐 그것도 당연할 텐데, 하지만 지금 걱정하는 거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처음에 2년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제가 증권회사에 있을 때였는데 증권회사 직원들이 다 손가락 빨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왜 안 좋았던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은 오히려 트럼프가 되고 나서 좋았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뭐 금리도 한 번씩 뭐 내려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긴 했지만, 트럼프가 처음 당선되고 나서 왜 안 좋았냐면 불확실성이 계속 커졌죠. 그리고 초창기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북한을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모든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사실은 근데 어떤 분이 기사를 썼더라고요.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악재는 아니다. 왜? 3,000포인트 한번 가지 않았냐. 근데 그건 트럼프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간 거죠. 그렇죠. 예,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다가 코로나에 대한 그 수혜로 올라갔다라고 보면, 사실은 그 전반기가 나타날까봐 지금 주식시장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걱정이 되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채팅창에서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거 의회가 결정한 건데 트럼프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예. 또 트럼프가 압승을 하면서 저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이거는 또 완전히 또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 있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행정부가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행규칙, 시행령 이런 것처럼 사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숫자라든지 보조금의 규모 이런 것들은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폐지는 못하더라도 그렇죠. 축소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다 투자해서 뭐 이 높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해야 될 기업들의 이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또 변수고. 그래서 저는 최태원 회장님을 존경하는 게, 이 와중에 나 그러면 미국에 공장 짓는 거 다시 생각해 볼게. 맞아. 그래야지 우리도. 예. 뭔가 그러면서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따져 보면은 우리 IMF 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 IMF에서 와가지고 모든 대통령 후보들마다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확 다짐 그렇죠. 각서 받았잖아.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참 그 강대국은 강대국의 그 횡포 같긴 한데. 그러니까 한미 FTA도 트럼프가 되면 전면 개정을 하려고 들 겁니다, 지금. 그러면 사실 지금 얘기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시청자분들한테만 조용히 말씀드리면, 진짜 피해주는 트럼프가 되면 현대차 그룹입니다. 자동차. 왜냐면 맨날 중국차 공격하고.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가 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가 굉장히 큰데 그거의 3분의 2가 자동차입니다. 그치.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 걸고 넘어질 거고요. 지금 멕시코에서 만든 거는 안 쳐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멕시코에 기아 공장 있죠. 그 다음에 현대차가 너희들 수출 많이 하니까 관세 엄청 때리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뭐 피해 엄청나게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관련돼서 수혜를 볼 업종도 있겠지만, 피해를 볼 업종과 수혜를 볼 업종을 생각해 보면 수혜 볼 업종이 너무 적다. 아니 그걸 떠나서 우리가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무역과 관련해서 엄청난 이 관세라든가 무역 전쟁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일단 무조건 안 좋죠. 안 좋죠. 예, 무조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그 지점 같아요. 뭐 우리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좀 저도 아니 트럼프가 어떻게 마음대로 의회가 정한 법을 바꾸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예.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 그런데 트럼프라면 어떻게 해서든 지가 원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 이 불확실성인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에 그 엄청난 법이 있죠. 예. 슈퍼 301조. 그 슈퍼가 말 그대로 자기 맘대로입니다. 그냥 미국의 이익을 침해해 이러면 그냥 다 제재할 수 있죠. 그 슈퍼 301조 요즘에 또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여차하면 그거 발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참 그 불확실성이 가득한, 그래서 이제 자꾸 미국 시장에서도 매도를 하고 저 차익 실현을 하는 것 때문에 하락한 이유를 찾고 있긴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그래도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와중에 포트를 만약에 짠다.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대형주로 짜면 그냥 저는 하이닉스 사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랑 한국조선해양 조정 나오면 한번 하나 사고
그다음에 알테오젠 정도 하나 사겠습니다. 세 종목만 산다 그러면. 이유는 알테오젠은 어차피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유한양행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8월이던 9월이던 지금 어차피 지금 임상 3상 종료되고 판매가 개시되는 이제 FDA 3상이 끝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둘 다 글로벌 약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캐시플로우가 정해진 거죠. 예, 그래서 두 종목은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바이오에서 만약 산다 그러면 유한양행, 그다음에 알테오젠, 그다음에 조선주에서는 한국조선해양처럼 포트가 좋은 회사나 아니면 현대중공업, MRO 사업에서 한화오션 자꾸 보시는데 MRO의 은근한 강자는 제가 볼 때 그걸 좀 많이 주가를 많이 반영한 것 같고 한화오션은 현대중공업은 돈도 잘 벌면서 MRO도 하죠. 그래서 현대중공업 좋아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를 사면 얼마 먹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리스키한 한미반도체 사셔야죠. 예. 또 미는 거죠. 예. 예. 다음 주에 빠지면 이제 또 이걸 먹더라도. 예. 참, 이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애정이 크십니다. 예. 굉장히 예정이 있고요. 저는 이게 만약에 안 살아나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희망이 없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빨리 못 쫓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강대국이지만 네. 아니 이렇게 로드맵을 딱 정해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그래 믿고 따라가고 그쵸. 투자를 다 하고 했는데 막판에 아니 돈 다 들여놓고 있는데 갑자기 방향을 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최태원 회장님이 공장 아직 여차하면 안 짓는다 이게 사실은 맞다. 맞아요. 이거 삼성전자고 뭐고 다 한 번씩 그렇다면 예. 그래서 그 전 정부의 약속 이런 것들을 믿고 투자한 것들의 연속성을 보장을 해주든가. 그러니까 그렇죠. TSMC랑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단체로 우리는 안 짓겠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맞아. 어떡할 건데?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 그렇죠. 다 모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거 한번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못 만들면서. 하여튼 참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정도로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강대국 우리가 덩치, 어떤 네임밸류, 브랜드 파워 이런 것을 인정해 주는 게 결국 신뢰 때문인데 이 말을 밥 먹듯이 뒤집는다 그러면 이거 참 그렇습니다.